안녕하세요. 노블프랩의 김상준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벨프랩의 부원장 백세웅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학에 이제 지원할 때 이제 그 시기,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들은 그냥 레귤러, 그냥 우리가 평상시 집어넣는, 원서 집어넣는 그런 시기만 알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얼리도 있고 롤링도 있다 보니, 그리고 뭐 얼리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롤링도 언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좀 훑어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좀 질문을 그냥 주고받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면은, 뭐 2025년 미국 대학 지원에서 이제 조기 지원과 이제 정시 지원의 이제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일 거기도 하고 또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좀 덜한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낯설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조기 지원하고 정시 지원,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기 뭐 수시 전형이라고 얘기하고 정시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그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는 좀 비슷한데, 뭐 수시 전형하고 정시 전형 이렇게 100% 매치가 되는 건 아닌데, 미국에서는 그 얼리라고 하는 전형은 우리나라로 치면 조기 전형, 그러니까 수시랑 좀 아주 똑같다고 볼 수 없는데 비슷한 전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는 정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시가 좀 원서 제출을 일찍 하고 정시가 좀 늦게 할 거거든요. 미국 대학도 얼리는 좀 일찍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는 좀 늦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게 복잡한데, 얼리도 얼리 액션이 있고요, 또 얼리 디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싱글 초이스 얼리 디시전이 있고,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얼리 디시전도 뭐 얼리 디시전 1, 그래서 뭐 이걸 보통 우리가 ED1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얼리 디시전 2 이래가지고 이걸 ED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만 들으면 부모님 입장에서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아주 간략하면 구분하면 그 원서를 일찍 집어넣는 얼리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늦게 집어넣는 레귤러라는 거, 이게 두 종류만 있다고 보시고, 뭐 큰 틀에서 보면 좀 쉽게 다가가실 수 있죠, 이제. 그럼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early 1, early 2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얼리 1, 그러니까 ED1, ED2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ED1이랑 ED2를 먼저 아시려면, ED가 얼리 디시전이라는 전형이 어떤 걸지 뭐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얼리 디시전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라 미국 대학을 안 나오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얼리 디시전 대학에 내가 원서를 집어넣고 그 대학에 합격을 한다면 이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합격을 하면 그 대학에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합격을 했는데 내가 그 대학을 다닐 만한 뭐 돈이 없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비슷한 얘기 하는데 우리 집 파산을 해서 도저히 그 학교에 학비를 낼 수 없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건 바인딩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어떤 학생이,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리 디시전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보다 훨씬 낮은 대학의 그 대학을 지원한 거예요, 이제. 근데 제 생각에 추정을 해보면 이 학생은 얼리 디시전이라는 게 ED라는 게 뭔지 모르고 지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낮은 대학인데 방법이 없어요. 이 학생은 그 학교를 갈 수밖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가면 되잖아. 제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가게 되면 사립학교에, 그 프라이빗 스쿨에 얘가 ED로 합격을 했는데 안 갔다는 통보가 다 돌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은 아마 대학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인딩 됐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대학에. 그러니까 함부로 지원을 전형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보통 한국 부모님들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얼리라고 하면은 좀 일찍 빨리 넣고 좀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얼리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너무 그냥 막무가내로 쉽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게 왜 이게 얼리가 뭘 어떻게 되는지 어떤 얼리들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다가 접수를 하시는 게 가장 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restrictive early action이라고 이제 있잖아요. 예, 이제 예. 그거에 같은 이제 특별한 조기 지원 이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좀 적합한지. 이게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요, 그 리스티브 얼리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리 액션이라는 얘기는 얼리 액션은 바인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랑 리스티브 얼리 액션은 싱글 초이스란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인딩은 안 되는데 그 대학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로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을 지원한다면 얼리로는 그 대학 말고 다른 대학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A라는 대학이 그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학생은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A라는 대학만 지원할 수 있고 B라는 대학은 얼리로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완전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격해도 바인딩은 아니기 때문에 얼리 디시전은 아니기 때문에 합격해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학교에서 그 특정 대학에서 뭐 좋은 학생들을 미리 받겠다는 그러니까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거죠, 일종의 얘기해서. 그렇죠. 네. 학교 측에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좋은 학생을 받으면 좋으니까 그렇죠. 너는 대신 바인딩은 안 되지만 넌 우리 학교만 지원해. 다른 대학을 지원할 수가 없어. 이게 제약이 많은데 대학 쪽에서는 뭐 탑스쿨은 좋은 학생을 받고 싶어 하니까 대학 쪽에서는 유리한 거죠, 이제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조기 지원 결과를 이제 받는 시기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요. 얼리 같은 경우는 11월 1일 날까지가 그러니까 11월 1일에서 11월 15일까지가 그 지원이 마감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에요, 얼리는. 네. 그렇게 하고 결과 발표는 한 12월 한 10며칠? 20일 정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거의 전에는 거의 결과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전략 싸움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되게 설명이 복잡한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그 얼리로 세이프티 학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은 안 되겠죠. 얼리 액션으로 세이프티로 그 지원해 놓으면 심리적 안도감은 생기죠. 내가 한 군데를 붙었으니까. 그러면 레귤러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교도 좀 높은 드림스쿨 같은 데를 지원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면 얼리에서 아예 높게 써버리는 거죠. 높게 써버리고 그 다음에 레귤러에서 세이프티 대학도 쓰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리에서 좀 뭐랄까 높은 드림스쿨 같은 데를 쓰는 케이스는 얼리가 합격률이 좀 높아요. 뭐 이것도 이제 보는 사람의 차이인데 실은 그 숫자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봐야 되는데 얼리라는 제도는 대학에서 성적이 되는 학생들을 먼저 뽑겠다는 게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을 먼저 뽑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가 된 학생들을 우리가 먼저 확보해 놓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걔들 투자를 하는 건데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학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 그러니까 뭐 성적이 좋건 나쁘건 얼리에서 합격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을 얼리에서 많이 뽑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좀 높다는데 당연히 준비가 된 학생들은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 얼리에서 일단 합격은 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얘가 성적이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뭐 부족한 게 있었을 때 그 걔 학교 측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얼리에서 합격을 하고 이게 미국 대학에서는 이걸 좀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아주 드문 케이스는 아닌데, 아주 흔한 케이스는 드문 케이스인데,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과목이 올 A라고 보자고요. 이제. 네. 근데 얼리 합격하고 나서 합격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학기를
개판을 친 거죠, 소위 얘기해서. 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C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무조건 합격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얼리가 지원할 때 대학을 얼리 전형에서 지원할 때 성적표가 한번 가요. 그 다음에 합격을 했어도 12학년이 끝나게 되면 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대학 쪽으로 성적표를 한 번 더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얼리 때 냈던 성적과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적할 때 이 성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아마 합격이 불합격되는 케이스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모르시고 그냥 야 너 이제 됐으니까 이제 놀아 이렇게 진짜 살짝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맞아 있어요. 네, 엄청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네, 이제 네. 운이 좋게 놀았는데도 그냥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은 그냥 가는 거지만 네, 네. 진짜로 놀아버리면은 다 놓고 그러면 진짜 코가라져 버리니까 그런 것들 모르고 근데 얼리만 하고 학교 때니까 레귤러를 안 넣어버려. 이거 미친놈이거든요 이때. 예전에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어떤 아이도 있었냐면 아이비 학교를 다니는 아이인데 이 학생이 누울 때 아마 대충 그냥 거의 모든 과목 6, 7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비 시험 볼 쯤 돼가지고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러다가 불합격 된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4점 이하로만 안 내려가면 괜찮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4점이 될지 안 될지는 어느 누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해도 4점이 나올지 4점 밑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지원할 때하고 같은 성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내가 얼리에서 합격을 했는데 레귤러 때 다시 성적표 갈 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더 낮아질지 높아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조금 얼리던 레귤러든 롤링이든 조금 내가 편하자고 어떤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이 미국 학교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계획을 짜가지고 가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요즘은 워낙 컨설팅 의뢰해서 이제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컨설팅 하는 선생님이 전략을 잘 짜주시긴 하겠지만 최근에 받은 전화가 있어요. 네. 어떤 특정한 학교에 12학년 시니어 학생인데 전화가 왔어요, 학원으로. SAT 수업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학생한테. 지금 몇 학년인가요? 그랬더니 시니어가 됐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 떨어졌대요. 아이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전략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귤러에서 본인이던 뭐 컨설팅 선생님이던 세이프티 학교가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본인 상황과 지원한 대학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높은 학교들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이 다 떨어진 거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미국에서 이제 지금 그 친구는 제 아주 오래된 제자인데 지금 뭐 미국의 동부 쪽에 어느 지역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친구도 컨설팅을 처음 시작할 때 컨설턴트 학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버드를 보내겠다.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비리그를 보내겠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생을 10학년부터 케어를 했었는데 네.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선생님이 좀 무리하게 얘기를 하신 거죠. 저는 그 학생 10학년 때부터 실은 제가 가르쳐 본 결과로는 아무리 해도 아이비리그까지는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던 부모님은 비용을 지불하셨고 컨설턴트는 이제 그 비용에 맞게끔 대학을 썼어요. 근데 학생이 너무 불안해서 아주 세이프 대학하는 것들 쓴 거예요, 이제. 너무 다행이죠. 예. 네, 근데 컨설턴트가 써준 학교 다 떨어졌어요, 전부 다. 진짜로. 그리고 자기가 그냥 혼자 눈 학교만 붙은 거예요. 미친 거죠, 진짜. 예. 네. 그러니까 너 어떻게 거기 붙었니? 그랬더니 컨설팅 해주는 선생님이 너무 높은 학교만 지원을 해서 자기가 좀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원서 써서 눈 학교 다녀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직장 살면서 잘 다니고 있거든요. 아, 진짜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은 아직 이 시장 자체가 조금 좀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이런 게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심지어 그 컨설팅 해주는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 예. 뭐 지금은 이제 뭐
요쪽 압구정 일대에서 네. 아이비리그를 가장 많이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도 처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무리한 약속이었던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명의 클라이언트라도 더 이렇게 끌어올려 이런 원래 다 이렇잖아요 이쪽이 지금. 그렇죠. 어쩔 수 예, 예, 없는데 맞아요. 좀 아쉽죠.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얼리 쪽에 대해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얼리 그러면은 좀 넣는 시기가 보통 한 언제쯤이 되나요? 11월 1일이 보통 데드라인이고요. 네. 15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UC 계열들은 얼리란 컨셉이 없어요. 없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UC는 12월 1일로 기억이 나요. 그때 그러니까 얼리 레귤러란 저기가 없으니까 그냥 넣는 거니까.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정시 지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정시 지원은 시작일이랑 마감일 그리고 발표가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레귤러는요, 일반적으로 1월 1일이 데드라인이에요. 네, 그렇죠. 1월 1일이 데드라인이고, 그 다음에 좀 1월 2일을 넘어서 받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대학들이 보통 1월 1일로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더 늦게 집어넣는 학교도 당연히 존재를 하죠. 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한 3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면 합격자 발표가 나오죠,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냥 레귤러를 준비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이제 뭐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략 싸움인데, 얼리에서 내가 드림스쿨, 내가 가고자 내가 정말 내가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학교를 얼리에서 집어넣었다면, 레귤러에서는 반드시 세이프티한 학교. 내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들 몇 군데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전략을 거꾸로 하던가. 거꾸로 해도 네. 되죠.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레귤러 때 내가 정말 세게 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드림스쿨로 한번 질러보고 싶어요. 근데 얼리 때 안 붙어놓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레귤러에 앞서서 얘기한 학생들 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레귤러 때 얼리 디시전이 아닌 적당한, 그러니까 내가 세이프티 학교를 얼리 액션으로 집어넣고 그럼 바인딩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합격해 놓으면 그래도 떨어져도 레귤러 때 다 떨어져도 내가 한 군데 갈 학교는 있으니까 레귤러 때 좀 세게 질러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냥 이게 그 알이 먼저야 닭이 먼저 좀 이런 싸움, 그렇죠. 이런 비슷한 예, 건데. 예,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정시 지원에서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준비 방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원장님 생각했을 때는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냥 레귤러까지 오면 거의 다 끝났다고 봐도 되거든요, 지원 준비는. 맞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케이스를 좀 많이 봐요, 제가 옆에서. 네. 이제 어떤 케이스를 많이 보냐면, 대학을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내가 가고 내가 졸업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준비를 내가 안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요즘은 그 컨설팅 하는 선생님한테 많이 맡긴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한테 최소한 나의 전문을 알려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써주던 아니면 내가 쓰던 어떻게든 그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이시들을 했었고 뭐 언어 과목을 들었었고 뭐 어떤 것들을 했었고 뭐 이런 나의 스토리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다 뭐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이 다 지어서 쓰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해서 퍼스널 메인 에세이로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제 학생한테 보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지. 근데 보지도 않고 제출한 학생들도 있어요. 미치는 거죠,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첫 번째 첫 걸음이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에세이 이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에세이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고치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저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는데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써주면 써주는 대로. 근데 꼭 관심뿐만 아니라 요즘 애들 보면은 좀 수줍은 애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먼저 이렇게 못 꺼내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게 인생 한 번이기 때문에 수줍어 하면 좀 안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냥 무조건 다 말을 해야 되고, 네. 앞뒤가 틀려버리면 요것도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순서를 이렇게 나 이때 뭐랬고 다 넣었는데 막상 내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까 순서가 다 바뀌어 있어. 이러면 이거 진짜 이것도 미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도 보셔야 되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뭐 학원이나 뭐 이런 데다가 컨설팅을 맡기시잖아요, 이제. 맡기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부모님들이 미국 대학이 좀 낯설어요. 잘 몰라 하시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전문가에게 이걸 맡기는데, 전문가가 정말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반드시 부모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재작년에 겪은 케이스인데, 선생님이 에세이를 안 봐준대요. 이유가 하나예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비용이 학원에다 낸 비용이 비싸지도 않아요. 싸지도 않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냈어요. 근데 결국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 아이의 컨설팅을 맡겼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 에세이를 봐줄 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여러 선생님이 한 명 아이의 에세이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 봐줄 때마다 내용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이 아이하고 상의를 하셔서 학원에 컴플레인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용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내 아이의 에세이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될 수가 있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분이 내 아이의 에세이를 봐주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봐줘서 타임라인이 맞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부모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확인을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애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학생 자체도 그걸 한번 하고, 더블 체크로 부모님도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원래 올바른 방법이긴 하죠. 근데 어차피 가는 것도 본인이 가는 건데, 내가 그 컨설턴트를 고른 것도 본인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모든 초이스 다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개씩 다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 케이스인데, 네. 어느 뭐 컨설팅 하시는 학원에 이제 컨설트가 있는데 이제 메인 컨설턴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서브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메인 컨설턴트보다는 좀 능력이나 실력이 떨어지는 선생님이 계실 거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던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컨설팅을 받는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원을 아는 학원인 거죠,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누구한테 받니? 그랬더니 뭐 어떤 선생님한테 받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그 선생님은 에세이를 못 쓸 건데. 그랬더니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에세이 못 써. 내가 알아. 그 선생님하고 한 7년인가 8년 일해서 그 사람이 컨설팅 경험도 없고 글도 못 쓰는 것도 알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제가 학생한테 얘기했죠.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선생님 문제점이 게을러요. 그 시기가 10월 달인데 11월 1일이 얼리 데드라인이라고 대충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메인 에세이가 하나도 안 됐대요. 그때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학생도 손 놓고 있고 부모님도 손 놓고 있고 아이도 뭐 약간 손 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이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컨설턴트를 바꿨어요. 메인 컨설턴트. 이제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맡기는 거긴 하지만 점검이 필요하긴 하다는 거죠, 이제. 항상 네,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며칠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메인 에세이를 다 쓴다. 짧게. 그러면 그만큼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다들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데드라인 전날까지 에세이를 안 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때까지 학생들도, 그러니까 보통은 그 에세이를 다 보고 서브밋 버튼을 학생들이 누르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데드라인 전날까지도 저기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지원을 하잖아요. 네. 이게 튕겨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트래픽이 생겨가지고 맞아. 뭐 그 마감 되게 뭐 2시간, 1시간 전에 넣게 되면 튀어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뭐 그래도 최소한 한 3, 4일 전이라도 원서를 제출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제. 맞죠.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런데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이제 공면 나면 이제 진짜 큰일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하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진짜. 그렇죠. 그럼 뭐 이제 레귤러까지 그냥 정시 지원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정시 이후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이제 뭐 롤링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이제 그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이런 이제 롤링 제도 같은 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요즘은 많이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제도긴 하거든요. 네. 롤링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가 되게 큰 학교들이요. 그러니까 퍼블릭, 그러니까 주립대,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립대 같은 학교들이 학생 정원이 워낙 많고 학교가 자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시기에 학생들이 받는 게 아니라 원서가 들어오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학교가 좋은 학교냐 나쁜 학교냐는 약간 관점에 따라 틀린 학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랄까 좀 랭킹이 좀 낮은 학교들이 롤링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퍼블릭인 거고 그다음에 학교가 클수록. 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롤링으로 지원했던 학생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롤링 시스템이 있어요. 거의 근데 레귤러에서 끝나니까. 그렇죠. 말하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냥 만약에 그 앞전에 말했던 얼리랑 레귤러가 있는데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그걸 다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다 두 개 다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진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또 어나들 그냥 세이프 학교로 넣을 수 있는 것들로 롤링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롤링은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고려 대상에서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죠. 예. 근데 뭐 두 개 다 안 됐을 경우에 그냥 제일 이제 맨 마지막 선택으로 그냥 진짜 어쩔 수 없다 할 때는 그래도 한 번쯤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방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입시 준비를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추천하는 월별 이제 시기별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로드맵 같은 게 조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차피 못 맞추잖아요.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걸 다 모든 케이스 다 들기는 그런데 이제 저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지금 라이징 시니어가 된다 그러면 저는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가 시험은 이미 다 끝나 있었으면, 그러니까 SAT나 이렇게 좀 중요한 시험들은 다 끝나 있었던 케이스를 가장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11월 1일이 데드라인이고 요즘은 점수가 한 2주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9월, 10월까지 시험을 봐도, 그러니까 10월 달에 시험을 봐도 11월 1일까지 점수를 제출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름방학 때 SAT 공부와 그 다음에 SA와 이런 것들 다 하기는 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케이스는 11학년 첫 번째 세미스터, 그러니까 11학년 1학기 때까지 SAT 점수는 다 맞아놓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보통 이제 에세이 준비. 그렇죠. 원서를 빨리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에세이 준비를 하는 게, 에세이 준비에,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 에세이가 학생들이 숙제로도 에세이를 써봤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그 에세이 토픽들을 읽어보면 되게 난해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제. 근데 학생들은 이런 종류의 나에 대해서 나를 좀 포장하고 나를 브랜딩하는 에세이를 써본 경험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어떤 서브젝트나 아니면 뭐 노블이나 아니면은 어떤 주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로만 그렇죠, 했을 때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써본 경우 거의 없을 수밖에 없죠. 솔직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어떤 계획들이냐면 컨설팅한 선생님이 옆에 앉혀놔요. 그냥 아예 못 쓰니까 그냥 내 보는 앞에 눈 앞에서 쓰라고. 그 다음에 막히면 뭔가 또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결론은 생각보다 에세이 쓰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제. 한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예측하세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다고. 물론 선생님이 에세이를 고치고 뭐 이런 시간 죽겠는데 자기가 시간 카운터를 해봤더니 100시간 이상 더 걸리는 것 같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왜냐면 학교마다 또 에세이가 다 다르잖아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서플리먼트는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평균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것도 조금 고려 대상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에세이를 이렇게 그 좋은 글을 쓰려면 써보고 많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 쓰다 보면 자꾸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이 날 거고 자기가 했던 경험들도 생각이 날 거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되게 일찍 시작해서 자꾸 고치고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 에세이를 이 토픽으로 써보고 이 토픽으로 써보고 그러니까 여러 주제에 관해서 에세이를 써보고 이게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가장 좋은 내용으로 써진 걸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의 주제 가지고 다 쓰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이런 학생들은 좋은데 아닌 학생들은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아닌 학생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너무 힘들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메인 에세이 토픽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난해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을 좀 시간 날 때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은 그 어떤 뭐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한번 올려드리면은 한번 그 토픽들을 보시면은 좀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간략하게 그러니까 에세이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토픽하고 이 토픽에서 써야 되는 뭐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읽어보면 난해한 거니까 그 설명을 해서 네. 한번 올려볼게요. 저희가. 네네. 그럼 이제 그 조기 지원과 정시 지원 간의 이제 합격률이나 경쟁률에 대한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것도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얼리가 좀 합격률이 높죠. 높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숫자에 매몰될 게 아니라 얼리가 왜 높을까? 단순히 합격률이 높은 게 아니고 점수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학생들을 얼리에서 다른 학교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리가 합격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들 바래요. 얼리 때 뽑히기, 얼리가 합격되기를. 왜냐면 그럼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준비가 된 학생들은 뭐 되는데 그 준비가 됐어도 레귤러까지 가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걸 추천드리면 좀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얼리에 안 됐어도 레귤러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도 충분히 좋은 학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제가 정확하게 오래돼도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학생이 아주 대단히 성적이 높진 않거든요. 네. 근데 얼리 때 불합격 됐어요. 오. 근데 레귤러 때 거의 뭐 UC 계열서부터 아이비리그 모든 대학을 다 합격한 학생이 있거든요. 자기도 놀라야 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학생인데 학교 날에 계속 온대요. 그래도 저도 가르치면서 가끔 놀랐거든요. 와,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근데 이제 제가 보지 못했던 아이의 포텐셜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죠,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얼리에서 떨어졌어도 이제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이후에 쭉 갑자기 올라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너무 얼리가 그냥 뭐 보통 얼리라는 뜻은 진짜로 그냥 조기잖아요. 근데 조기인데 마치 조기가 레귤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짜 편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가 가장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25년도에 이제 지원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이것도 이제 내용이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랑 계속 그렇죠, 겹치는데 맞아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학은 내가 지원하는 거고 대학도 내가 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기에 지금 몇 월 달이지? 8월 달이잖아요. 네. 이제 에세이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걸 내가 주도를 해야 돼요. 내가 안 하고 뭐 나를 도와주는 컨설팅한 선생님이 너 에세이 왜 제출 안 하니? 에세이 빨리 써라. 네가 빨리 써야지 내가 체크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연락하기 전에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에세이를 고쳐줬어도 내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하지도 않은 건데 너무 부풀려서 써져 있다나 이러면 이걸 선생님 상의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내용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민하게 굴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선생님한테 예민하게 굴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만 확인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보는 거 그렇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 한 번 끝나고 나면 대학교 가고 나면 이제 이럴 일 절대 없어. 그러니까
한 번, 인생에 딱 한 번 하는 거는 확실히 조금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비인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저기를 안 봐요. 연락을 해도 선생님, 컨설팅하는 선생님이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내도 메일을 안 봐요, 아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컨설팅하는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에세이 내용이나 아니면 이 전반적인 것들을 부모님하고 상의를 한대요. 그럼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에세이를 소설을 쓰는 거예요. 왜? 학생이 모르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연락이 돼야지 뭘 만나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전달하고 부모님은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뭐 학생의 심리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결국 어디를 붙기는 하겠죠, 이제 당연히. 그쵸, 그쵸. 예, 붙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닌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뭐 누구는 계속 강조를 하지만 내가 학교를 가는 거고 내가 대학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맡겨놨다고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건 없어요. 누군가 내 당연히 거를 해주긴 하지만. 그렇죠. 해주긴 하지만 근데 누굴 믿을 거냐? 만약 못 가게 되면 누굴 탓할 거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학생 탓을 할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이제 거기다 탓하고. 나는 열심히 준비시켰는데 학생이 부족했다. 네.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면 뭐 컨설팅에서 학원에서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없죠. 그렇죠. 이제 아이의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한테 찾아왔던 학생인데 제가 갔을 때는 뭐 다 좋았어요. SAT 성적도 좋았고 AP 성적도 다 좋았는데 저나 그 학생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학교를 많이 낮은 수준의 학교를 갔어요. 너무 아쉽다. 예.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연락 왔을 때 그러더니 야 여기가 너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그냥 만족한다고. 그리고 또 찾아왔어요 또 그 학생이. 그래서 야 너무 안타깝다. 너가 여기밖에 못 간 거에 대해서. 근데 너가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았으면 차라리 이 컨설팅에 도움을 받는 게 의미가 없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은 컨설팅을 받지 않았어도 그 학교에 갔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학교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은 뭐 컨설팅도 그렇고 어떤 그런 프로세스도 그렇고 다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게 몰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내고 할 거. 뭐 컨설팅이든 아니면 돈 내고 안 하든 조금씩만 알아보면 그 내용들 다 있는 것들이고 다 그렇죠.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한 번씩 보면서 확인하면서 진행을 미국 대학 입시를 좀 준비하시는 거를 그렇게 제발 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컨설팅 하는 학원에서 좀 이렇게 블레임을 하는 건 아닌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요즘 학생들은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디다가 맡기면서도 본인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좀 확인을 하고 이러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럼 이번 주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네요. 확인을.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알아서 잘 해주려고 돈을 주고 맡기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왜냐면 나중에 가서 누구한테도 블레임을 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렇지. 예. 결국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예, 해보야 소용도 없고요. 일단 뭐 어느 특정 학교 합격이 됐는데 여기 내가 원하는데 왜 못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없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오늘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뭐 특별하게는 없을 것 같고 뭐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네. 또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미리 주도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물론 지금 아직도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시험 준비와 그 에세이를 같이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힘들죠. 대부분 하나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에세이 쓰는 거에 좀 등한시하고 시험 준비를 좀 몰두를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지금 근데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그냥
내피셜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알고 나보다 전문적인 사람한테 가서 뭐 로드맵을 좀 짜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아서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스킬을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아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항상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뭐 저희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좀 문의를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희 카카오 채널을 아마 아래 링크에다 제가 달아드릴 건데 그럼 그거를 통해 가지고 좀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해볼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